안녕하세요, 알제트입니다. 초등선행으로 단어를 외워왔고 중등선행으로 문법을 정리해왔고요. 또 단어들의 배열조합인 구문까지 마스터했다면 거의 완벽한 선행을 해왔다는 말이 되는데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점수와 교육적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온다면 뭐가 문제인 걸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 영어 성적이 안 나온다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 중등선행이 단어와 문법 그리고 구문을 책만 바꾸는, 그러니까 진도 빼기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면 내실 없는 공부를 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단어와 문법과 구문만으로는 성적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필고사와 모의고사 대다수의 문제는 문장 중심이 아니라 문단 중심이죠. 즉 문장이 보통 7개에서 10개 정도, 장문은 더 많고요. 이렇게 이루어진 문단에서 출제되기 때문이죠. 문단적 패러그래프는 여러 문장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한 지문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죠. 다시 말해 단어, 문법, 구문을 통해 한 문장씩 분석하는 공부를 해왔다면 이제는 각각의 문장들이 모인 문단, 즉 문장들의 구성 원리와 패턴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 분석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글의 종류야 문학에서 비문학, 별의별 종류의 글들이 있겠지만 수능 영어에서는 일부 서사체, 그러니까 심경구조와 장문지문, 그리고 세부정보 파악의 안내문과 전기문 등등을 제외하면 거의 모두 다가 설명문과 논설문으로 되어 있죠. 당연히 이 설명문과 논설문도 다양한 구조로 이루어질 거고요. 예를 들면 가장 일반적이면서 단순한 구조가 서론, 본론, 결론이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더 복잡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용상의 분류도 중요하겠지만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문제 유형에 따라서 패턴을 또 나눌 수 있겠죠. 이를 가리켜 유형 독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형 독해에는 수능 기준으로 18번부터 45번까지 독해 유형이고요. 비슷한 유형을 정리하고 묶으면 대략 이렇게 15개의 유형으로 나눠지고요. 더 줄이면 이렇게 10개 정도? 대다수의 유형 독해책이 비슷비슷하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빠바 유형 독해편은 크게 5가지 유형 독해 패턴으로 나누고요. 강성태 속독편 같은 경우는 이렇게 7개로 나누고 있죠. 그럼 왜 지문을 유형별로 나눌까요? 당연히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요. 문제풀이가 목적이라면 지문을 읽는 목적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 말은 어떤 지문은 속독, 어떤 지문은 발췌독, 어떤 지문은 정독, 이런 식으로 읽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이든 수능이든 영어 문제 유형에 따라서 정답을 도출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문제 유형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글을 읽어내는 법, 그게 바로 유형 독해인 거죠. 그럼 구문 독해와 유형 독해를 비교해 볼게요. 일단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빠바 2권을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구문 독해는 문장 중심이고요. 유형 독해는 문장을 모은 문단 중심이죠. 두 번째 구문 독해는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유형 독해는 문장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분석하는 거죠. 세 번째, 구문 독해는 문장 외형, 즉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에 반해 유형 독해는 문단 전체의 흐름과 내용 파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차이는 구문 독해가 문장의 완벽한 해석 연습, 즉 해석력에 중점을 둔다면 유형 독해는 문단 전체의 완벽한 내용 파악, 즉 독해력에 중점을 둡니다. 참 여기서 해석력과 독해력의 차이가 뭐냐면요. 직역, 즉 해석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독해가 안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 문장처럼 To write something down means the people far away in space and time can recreate it. 직역을 해보면 뭔가를 적어 놓는다는 건 시공간이 떨어진 사람들이 이를 재창조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해석은 되죠. 근데 만약
해석은 되는데 내 두뇌가 이해를 못한다면 독해력이 문제인 겁니다. 이건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거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5번째 차이는 단어부터 문법, 구문 독해까지 중등선행이 모두 다 주관식 접근이었다면 유형 독해부터는 오지선다 문제를 푸는 객관식 풀이 접근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구문 독해까지가 기초 체력, 즉 기본기 배양이었다면 유형 독해부터는 독해력과 풀이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풀이력이라는 말이 들어가 버렸는데요. 여기 이 영상에서 유형 풀이가 위험한 죽음의 강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카드 보이시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 영어 공부가 기본기, 독해력, 풀이력 순이라면 기본기와 독해력을 건너뛰고 풀이력으로 바로 옮겨가는 순간 등급 상승은 물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강이라고 했고요. 물론 독해력과 풀이력을 동시에 올리는 건 뭐 전혀 문제가 없고요. 한데 다들 문제 풀어봐서 알잖아요. 문제를 푸는데 더 무게를 두면 두지 지문을 분석하거나 독해력을 쌓는데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잖아요. 결국 유형 풀이보다 유형 독해에 초점을 맞춰 공부하는 것이 독해력을 높이는 비결이고 그 다음 순서가 풀이력이겠죠. 즉 독해 연습을 통해 실전 풀이 감각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럼 지금 독해력이 약한데 어떤 유형 독해책이냐, 또 선행에 관심이 많으신 부모님들이 문법과 구문책을 마스터하고 나면 어떤 책을 보는 게 좋으냐, 이걸 좀 많이 물어보시죠. 중등 과정에서는 일반 독해집, 예를 들어 주니어 리딩 튜터, 리더스 뱅크 시리즈, 미국 교과서, 그리고 주니어 리딩 엑스퍼트 등등이 유형 독해, 즉 지문 분석 연습을 할 수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등 과정에서는 빠바 유형 독해, 그 다음에 EBS 리딩 파워 유형편의 기본과 완성 2권이 있고요. 세드에서 나온 첫 단추 독해 유형편과 파워업 독해 유형편, 그리고 강성태 영어 독해 속독편,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게요. 빠바 유형은 32개의 유형 풀이 기법을 설명하고 있고요. 기본적이면서 핵심을 다루고 있어서 유형 입문서로 좋고요. 리딩 파워 기본의 경우는 이렇게 example analysis를 통해서 설명이 더 구체적이죠. 리딩 파워 완성은 간단 설명의 문제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단추 독해 유형편은 이렇게 지문 구조 분석과 유형 풀이까지 설명이 상세해서 참 좋고요. 강성태 영어 독해 속독편은 이렇게 반이 지문 구조편이고요. 나머지 반은 문제 유형편이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명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세세하고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추천해드린 유형 독해책으로 어떻게 하면 독해력을 쌓을 수 있을까요? 사실 유형 독해책을 보는 방식에 따라 독해력이 향상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형풀이라는 목적에 앞서서 독해력을 쌓는 과정이 생략될 수도 있죠. 후자의 경우는 정독보다는 스캐닝, 스키핑 등등의 독해 스킬을 쓰게 되니까 유형 독해집이 유형 풀이집이 되어버려서 확률형 찍기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독해력 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독해력 향상이 목표라면 솔직한 심정으로 지문을 보되 문제를 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문을 분석하고 이해하면서 독해력 향상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공부법이니까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에 따라 독해력이 없이 풀이로 넘어간 학생과 독해력을 꾸준한 연습을 통해 향상시킨 학생과의 실력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독해력은 남의 글을 직역, 즉 해석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글을 내가 이해해내는 연습, 그것도 꾸준한 연습, 그걸 통해 향상되는 거거든요. 유형풀이, 즉 문제풀이로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또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네요. 문제풀이는 내 독해력 진단을 위해 활용하시고 그 전에 독해력을 먼저 높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다음 시간에